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 일반 균형과 시장 실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이제 생산 요소뿐만 아니라 생산물, 사람, 무수히 많은 것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칠판에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2 플러스 2 이런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둘, 그리고 사람도 둘, 생산물도 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자,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도 X제랑 Y제 두 개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생산된 X제랑 Y제를 두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사람도 이렇게 두 명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요. X랑 Y를 생산을 하고 X, Y 생산된 걸 가지고 A와 B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측면 있잖아요. 이렇게 XY를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L과 K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XY를 생산할 것인가,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산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생산된 XY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이 측면. 자, 그러면 A과 B가 어떻게 XY를 소비할 것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교환의 효율성 아니면 소비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생산과 그리고 소비의 효율성이 달성된 다음에 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나타내는 효율성, 그거를 얘기할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종합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된 상황을 우리가 일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균형 모형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생산, 교환, 소비, 종합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기요, 우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A와 B가 XY를 얼마나 어떻게 좋아합니까? 라고 할 때는요, 이 선호 체계에 반영이 돼요. 이거 우리가 무차별 곡선으로 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삐딱한 무차별 곡선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콥더글라스 형태의 효용함수 선호 체계를 얘기할 거예요. 물론 문제를 위해서는요, 레온티에프라든가 완전 대체제 그런 경우도 생각할 거고요. 자, 그리고 생산도 마찬가지야. 생산함수 요거 얘기할 때도요, 표준적인 생산함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조성이 성립하고 뭐 등등등, 우리 등량곡선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얘는 등량곡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L과 K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생산 요소 같은 경우 할 때도요, 비슷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잘게 쪼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얘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환의 효율성 시간에 제가 무차별 곡선 얘기하고 한계 대체율이 같아질 때가 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생산, 프로덕트에서 효율적인 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똑같습니다. 생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앞서 본 것처럼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야? X, Y를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생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뭐가 있어요? X제 아웃풋 생산량이 있고요.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X제 생산량이 있고 여기 Y제 생산량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보시면 돼요. X제 생산할 때 여기다 한번 볼게요.
여기 OX, 오리진 X 이렇게 나와 있고 L과 K 이렇게 있어요. 물론 한 국가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X제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고요. X제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노동량은 X에 투입되는 노동과 Y에 투입되는 노동 이렇게 있고요.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이렇게 있으면 X에 투입되는 자본과 그리고 Y에 투입되는 자본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시면 요거 X를 생산하는데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합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여기에 나타내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등량곡선 해가지고요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X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쪽으로 점차 X1, X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X0보다 X1이 생산량이 많고 X2가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Y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Y제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Y를 생산하게 되는데 여기에 Y의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Y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등량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Y0, Y1, Y2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은요, 우리 교환의 효율성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지금 초기 부전점이 여기 F점이라고 할게요. F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X 생산과 관련된 이게 등량 곡선인데요. 그냥 인디퍼런스 커브처럼 그냥 I라고 썼어요.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Y는 여기서 시작이잖아. 여기서 시작해서 Y에 이렇게 등량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녹색깔. 여기 보시면 초기 부전점이 있을 때 이렇게 녹색깔 찾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회색깔로 돼 있잖아. 제가 보라색깔로 할게요. 이 부분만큼이 눈이 있어요. I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안이 파리토 개선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F점이었었어요. F점은 우리가 봤을 때 얘는 파리토 효율적이 아니에요. 효율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왜요? 그쵸. F점에서는요, 더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생산하는데 다른 거를 생산을 줄이지 않고 우리가 Y 생산을 줄이지 않고 X를 증가시키거나 X를 줄이지 않고 Y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파리토 개선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F점은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맞아요. 이 안쪽으로 가서 더 이상 파리토 개선이 불가능한 점은 역시 교환의 효율성과 똑같습니다.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형광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있잖아요. 요 궤적. 요 궤적에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계약곡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계약곡선 상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파리토 개선이 불가능한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 걸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TS가 일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MRTS 한번 다시 한번 얘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MRTS가 뭐예요? MRTS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관심사가 노동과 자본 중에서 노동이 관심사예요. 뭔가를 생산할 때 노동이 얼마나 기여하는가,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의 노동의 소중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노동의 소중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X제 생산할 때 있어서 노동의 소중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MRTS가 LK가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MRTS LK Y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X를 생산할 때 노동의 소중한 정도가, 자, 다시요. MRTS는 뭐였습니까? X를 생산할 때 노동의 소중한 정도가 Y를 생산할 때 노동의 소중한 정도보다 더 크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다시요. MRTS가 뭐라고요? MRTS는 한계 생산이야. 노동의 한계 생산.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자본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 대비 노동의 한계 생산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여기도 똑같습니다. MPK 대비 Y 생산할 때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MPL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 해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동은 X에서 활약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Y에서 활약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반 균형과 관련된 그 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맞아요. 지금 그냥 MRTS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등량 곡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걸 해석하게 되면 자, X 생산할 때 노동이 훨씬 더 기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노동이 어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면은 X 생산할 때 훨씬 더 소중하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X제는 L의 투입을 노동이 더 기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증가시키고 이렇게요. 증가시키고 자, Y제는 뭐를 증가시키면 돼요? 맞아요. 여기서는 Y제 생산할 때는 노동의 기여도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K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K를 증가시키고 L은 감소시킨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 노동을 증가시키고 K를 감소시킨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L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K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언제 멈춥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요거 MRTS가 같을 때가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살펴본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약곡선 상에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전부 다 등량곡선이 접한 점들을 나타내요. 지난 시간에 소비와 관련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A점 있잖아. A점에서 B점, C점 이렇게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X 생산을 늘리고요. Y 생산을 줄이는 거야. 지금 효율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 이 계약곡선은 무슨 곡선이라고?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효율성이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차 이렇게 가면 요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곡선 상에 있는 A, B, C, D 점을요. A, B, C, D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 곡선의 의미를 우리가 처음에 경작할 때 주로 얘기하는데 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투입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 해서 이것을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건 다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됐고요.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쌀과 옷인데요.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요 점은 여기다 한번 새로 그려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쌀과 옷이라 할 수 있는데 X를요 따르게 해도 돼. 빵과 미사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빵이고 Y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이렇게 있어요. 미사일. 자, 그랬을 때 X랑 Y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나타내는 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P, P, C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PPC가 뭐라고요? 프로덕트야. 생산. 그리고 두 번째 P는 possibility예요. 가능. 그 다음 C 커브예요.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국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요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요 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요 점은 뭐야? 빵 생산을 좀 적게 하면서 미사일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빵 생산을 좀 많이 하는 거야. 빵 생산을 좀 많이 하고 미사일 생산을 좀 적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북한하고 우리 뭐 남한이 있다라고 하면 북한은 어느 점을 선택해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렇죠. 빵 생산을 줄이고 미사일 생산을 많이 해서 펑펑 동해로 막 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요 점을 선택하고요.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요런 점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한을 선택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요걸 선택하면 뭐 빵 80개 생산하고 뭐 미사일은 20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점을 선택한 거고요. 그럼 이제 소비 가능한 영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거야. 북한 이렇게 하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뭐 빵을 좀 적게 생산해. 빵을 한 30개 생산하고요. 미사일을 뭐 한 100개 생산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소비 가능한 영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미사일을 많이 생산하게 된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죠. 이 안에 소비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생산됐으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기 두 사람이 이제 존재,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알파점 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B라는 사람의 무차별 곡선도 다시 한번 봅니다.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알파와 베타와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계약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 계약 곡선이 이제 생산을 이만큼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 곡선은 바로 이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 곡선은 여기 밑에 써 있긴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교환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소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림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쪽 파트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몇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X, Y 그래서 A가 생각할 때 A라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MRS, X, Y B가 생각할 때 요거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진 상태, 그게 바로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다 준비가 됐어. 그럼 교환의 효율성을 달성했으면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알파야.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요. 여기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요. 감마고요. 여기 세타 이렇게 나와 있어. 알파에서 베타로 가고 감마로 가고 델타로 이렇게 간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계약 곡선 따라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A라는 사람이 X제 소비량과 Y제 소비량이 많아져요. 이해 가시죠? 그거는 무차곡선이 그래서 원점에서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근데 A가 X제, Y제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B의 효용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거를 여기 보시면 알파, 다시 베타, 감마,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곡선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매끄럽게 그리기도 하는데 지금 약간 일부러 꼬불꼬불하게 좀 그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XY를 더 많이 갖게 돼서 A의 효용 수준은 증가하고요. A의 효용 수준 증가하니까 무차별곡선이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B의 효용 수준은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선 있잖아요. 이 곡선을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를 원래는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가능한 영역을 나타낸다 해서 효용 가능 곡선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좀 책에 따라서는 이제 좀 구분하기도 하는데 구분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 바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거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XY를 소비할 때 최대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수준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생산과 교환, 그리고 이거의 종합적 효율성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끌어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에즈워드 박스를 나타냅니다. 여기 X라고만 쓸게요. 여기 좀 이거는 객관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복잡하게 나오려면 좀 어렵긴 한데 쉬울 때는 그냥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큰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XY를 우리가 생산하는데 여기가 노동, 여기가 자본을 투입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계약곡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곡선 상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등량곡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등량곡선이 접하는 이게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해 주는 거예요. 효율성 이렇게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TS LK가 X를 생산할 때랑 MRTS LK가 Y를 생산할 때랑 이게 같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 곡선상에 있는 점들을 직접 XY를 생산한다 할게요. 이쪽 크게 그립시다. 자, 여기가 X가 되고요. Y가 돼요. 뭐 소문자 대문자 그냥 구별 없이 쓸게요. 그럼 이 계약 곡선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게 이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게 P, B, C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XY가 빵과 옷 아니면 빵과 미사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느 점이 생산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요. Y제는 이만큼 생산된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A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가게 돼요. 오리진은 뺄게요. 자꾸 이제 지저분해져서요. B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약곡선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계약곡선은 맞아요.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 점들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점들은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예요.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를 나타내고요. 자, 교환의 효율성은요. MRS가 두 개 똑같이 같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MRS A가 생각할 때 XY랑 MRS B가 생각할 때 XY랑 비교해 봤을 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앞에서 본 것처럼 알파, 베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이 계약곡선에 해당하는 점들을 여기다가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효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이 계약곡선상에 나타내는 점들을 여기다 매핑시키게 되면 이게 효용 가능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알파 다시 베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게 효용 가능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바로 뭘 뜻합니까 하면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 상태를 뜻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되면 오케이, 다 좋은데 문제가 있어. 우리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 의사결정할 때 한 가지 공통된 원리는 뭐예요? 한계 원리인데요. 한 단위를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 한계 편익입니다. 그리고 한 단위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한계 비용이에요. 이 경제학에서의 진리는요, 우리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를 우리가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종합적인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은요,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는 경제학에서 선택의 기본 원리는 자, 뭐가 기본 원리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요, 한계 편익하고요, 한계 비용이 같을 때가 바로 최적 이게 달성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 편익은 바로 이게 나중에 마지널 유틸리티 이렇게도 쓰고요, 한계 수입 이렇게도 쓰고요, 이게 바로
MRS예요. MRS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마지널 코스트는요. 그대로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MRT야. MRTS 아닙니다. MRT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어떤 생산과 관련된 XJ의 한계 비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볼게요. 아니, 생산의 효율성 MRTS 있어요. 오케이. 이게 편익이에요, 비용이에요? 편익이지, 편익. 그 다음 여기 보세요. MRS 있어요. 이거 편익이에요, 비용이에요? 다 편익이지. 왜냐면 MRTS는 느낌이 MP잖아, MP. MPL 노동의 한계 생산을 자본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계 효용, XJ에 대한 한계 효용을 YJ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우리가 종합적 효율성을 나타내려면 비용까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을 나타내는 건 바로 뭐가 됩니까? 하면 이게 MRT가 바로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MC, X, MC, Y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바로 한계 비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요 점에서 MRT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MRT야. 접선의 기울기가. 이해되세요? 이거?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 기회비용 때 했거든요. 우리가. 기회비용 가만히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우하향한다 그러면 XJ를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XJ 생산할 때 이만큼 YJ를 포기하고 XJ 생산할 때 YJ를 자꾸 이렇게 포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XJ 생산할 때 YJ를 포기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 PPC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XJ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J 생산의 기회비용이니까 이게 MCX야. 근데 기준을 뭐로 나타냅니까? 하면은 Y를 기준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면 이게 바로 MRTXY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작에서 종합적 효율성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이 달성됐고 그 다음에 교환 과정에서 효율성이 달성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쫙 지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이제 효율성이 달성된 다음에 XJ랑 YJ를 생산했어. 그럼 생산할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MRS 해가지고 A가 생각할 때 XY 얼마나 XJ를 소중히 생각합니까? 마찬가지예요. MRS 해가지고요. XY 얼마나 X를 B가 소중히 생각합니까? 이거를 보는 건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비용 측면을 얘기해야 돼. 비용 측면이 바로 뭐냐면 MRT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같을 때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한계 효용, 편익에 대한 비율, 비용에 대한 비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종합적 효율성은 바로 뭐냐면 여기 이 얘기야. 여기는 상점자 A와 B가 똑같으니까 이거 그냥 MRS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MRS라고 해도 돼요. MRS랑 MRT가 같을 때가 바로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자, 정리할게요. 이게 내용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큰 흐름으로 잘 봐주세요. 그래서 MRS랑 XY랑 MRT가 이렇게 XY가 같을 때가 바로 우리는 최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잘 봐주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용과는 경계라는 프론티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선택했을 때 계약 곡선이 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을 때도 박스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계약 곡선을 하나 그릴 수 있고요. 여기를 선택했을 때도 이제 XJ보다는 YJ를 많이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약 곡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곡선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여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이렇게 효용 가능 곡선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효용 가능 곡선을 그렸을 때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 있잖아. 이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에 이 포락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바깥쪽에 나타낸 이 곡선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거를요. 효용 가능 곡선의 바깥쪽에 감싸는 점들이다 해서 효용 가능 프론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효용 가능 경계라는 게 이 경계예요. 그게 커브를 밖에 감싸는 것이고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MRT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랑 여기가 이건 두 개 다르잖아. 여기 이게 MRS예요. MRS 얘가 MRS인데 MRS XY랑 얘는 MRT라고 했습니다. MRT XY랑 지금 이건 다르죠. 요거는 같을 때가 있잖아. 요거 두 개 평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같게 되는데 요 같게 되는 상태가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 좀 그려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 있는 점들은요, 뭐냐면 이게 충족된 거야. 종합적 효율성이 MRT와 MRS가 같은 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나타낸 것처럼 효용 가능 경계 프론티어는 효용 가능 곡선의 바깥쪽을 감싸는 포락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락선의 뜻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생산의 효율성, 교환의 효율성, 종합적인 효율성 그걸 다 충족시켜 가지고 나타낸 효용 가능 경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건요. MRTS가 두 개 똑같을 때 균형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 생각해 보세요. 생산을 하는 X를 생산할 때 보면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R분의 W가 같아질 때가 MRTS랑 요거 우리 이제 생산함수 그 파트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데 얘가 등량 곡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R분의 W가 이게 등비용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R분의 W 되는 거죠. 얘가 여기에 접하는 점 이걸 찾아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 이거 MRTS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바로 최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원래는 우리가 R분의 W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는데 MRTS가 두 개 똑같으면 돼. 근데 R분의 W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라고. 얘가 바로 뭐라고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결정된 시장에서 가격으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않는 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분의 W가 오르락 내리락 조정을 해가지고 MRTS가 같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교환의 효율성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게 없어. MRS, XY가 A, B 두 개 똑같아져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둘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다시피 똑같이 그릴 거예요. X랑 Y를 생산하는데 시장에서의 PY분의 PX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이 무차곡선이 같아질 때 효용을 극대화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고 얘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시장에서 결정된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하는 R분의 W를 딱 보고요. 자신이 MRS를 조정하는 거야. 그랬을 때 같아질 때가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이런 딴 데는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 게 아니잖아요. 자, 더 나아가서 요거요. B도 마찬가지야. 시장에서 PY분의 PX가 정해져 있는 거야. 하늘에 그냥 이제 별이 떠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뭐 예수님 태어날 때 교회 저도 어렸을 때 다닐 때 보면은 무슨 동방 박사가 뭐 북극인가 어딘가에 큰 별이 있어서 그거 보고 갔더니 둘이 이렇게 만났더니 뭐 거기 뭐 예수님이 태어났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이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야 어디에 뭐 태어났지 이게 아니거든. 그냥 저기 왜 별이 있지? 그 별을 따라가서 가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A와 B가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PY분의 PX가 있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다 보니까 MRS가 같아지고 얘가 중간에 역할을 하다 보니까 MRTS가 같아져서 그게 이제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됐고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종합적인 효율성이 달성된 거는
자, py분의 px가 이제 조정 역할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MRS가 두 개 똑같아. 그래서 A와 B 때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는 대표로 MRS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XY.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해서 한계 대치율이 똑같아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MRT라는 게 XY의 생산 비용에 관련된 비율이잖아요. 근데 생산하는 사람도 보면 요거 두 개 같은 걸 보고 결정을 해. 우리 그 완전 경쟁 시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배분은 뭐예요? 한계와 관련된 그 얘기예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거란 말이에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뭐랑 같을 때가 최적입니까? 라고 하면 한계 비용과 같을 때가 최적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y분의 px가 mcy분의 mcx랑 똑같아질 때가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py분의 px 요걸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mrt xy가 이렇게 되고 요 두 개가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인 py분의 px가 조정 역할을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종합적 효율성인 mrs랑 그 다음에 mrt가 같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종합적 효율성이 다 달성된 아주 모든 측면에서 완벽해진 효율적인 상태가 뭡니까? 라고 하면 효용 가능 프론티어 경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일반균형 이론을 해가지고 생산 요소 시장을 살펴봤고요. 생산물 시장 봤고요. 그 다음 그걸 A와 B가 서로 교환을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효율성을 살펴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R분의 W라든가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PY분의 PX 해가지고 XY의 상대 가격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매개 역할을 해준다.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일반 균형이 그 미시경제 뒷부분에 있고요. 이 계약 곡선과 관련해 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크게 증명하거나 그럴 것도 없으니까 그림을 크게 보시면서 그다음 MRTS, MR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RT 그런 것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만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좀 힘드셨어요. 근데 좀 정리 좀 잘 하시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수학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셨죠? 자,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미시경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